안녕하세요. 국풀국어 방위원 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규라고 합니다. 오늘 오주중학교 내신에 관련해서 저희 학원 선생님 모시고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주중 3학년 맡고 있는 강사 조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주중학교 지금 내신 난이도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반적인 난이도에 비해서 의외로 만점 맞기가 쉽지 않은 학교인데요. 이게 지필고사에 서술형 문제가 포함되어 있고요. 채점 기준도 까다로운 편이라 중상 이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서술형이 들어가면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편이다 맞아요. 보니까 중상으로 오주중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A 등급을 받는 친구들도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30% 중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술형 문제 채점 기준이 깐깐한데 그 깐깐한 기준이 수행평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A등급 맞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객관식 문제보다는 서술형이나 수행평가에서 점수를 많이 깎인다. 맞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송파구, 강동구 요쪽에 A등급 비율보다 좀 A등급이 떨어지는 케이스가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송파 강동 쪽은 한 40% 중반 정도대인데 오주중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30% 중반 정도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객관식은 일단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객관식은 총 23문제에서 한 20문제 정도인데요. 네. 소설의 시점이나 시의 표현법 아니면 갈래상의 특성처럼 학습 내용의 이해도를 묻는 기본 난이도의 문제가 주를 이루지만 거기에 그것들을 지문 안에 녹여내서 몇 단계 생각을 거쳐야만 답을 추론할 수 있는 심화 문제가 한두 개 섞여 있습니다. 그럼 객관식도 마냥 쉽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객관식이 이제 23문제 중에 한 20문제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다른 외부 지문 같은 게 들어가거나 하진 않나요? 외부 지문 같은 경우는 문학 작품보다는 조금 특이하게 대화 상황이나 글쓰기 전략 등에서 선생님 재량의 지문을 새로 만들어서 출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 일반적인 화법이나 작문 지문을 이야기하시는 건데 그럼 화법이나 작문 지문을 만들어서 출제를 하시고 있다. 이런 부분도 학생들이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못 본 지문이라고 맞아요. 봐야 될 것 같고 기존에 배웠던 개념들을 응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으니 이 학교 약간 국어 시험이 좀 다채롭다라는 느낌도 살짝 드는데요. 자, 그럼 서술형이 아까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23문제 중에 20문제가 객관식이고 3문제 정도가 서술형일 것 같은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소재의 상징성을 묻거나 아니면 설명에 부합하는 어휘를 찾는 단순한 서답형이 있고요. 네. 근데 거기에서 답을 추론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완성을 해야 하는 서술형 문제가 하나 정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별력을 주고 있고요. 이렇게 문장으로 완성을 하라.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건들이 조금 더 달려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신 기간에만 우리가 서술형 대비를 해가지고는 사실 학생들이 문장으로 완성하고 이런 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좀 정규 수업 때부터 꾸준히 좀 이제 그런 연습을 하는 학생들이 이런 서술형은 잘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혹시 서술형과 관련해가지고 좀 주의를 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단순 서답형의 경우에는 음절과 어절수를 정해주는 정도거든요. 아니면 작품 안을 찾아쓰기 정도. 네네네. 근데 심화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교사 재량으로 지문을 새로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배운 것을 활용해서 나름의 답을 추론해가는 약간 심화적인 학습 사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등급 학교 시험 점수를 이제 구성하는 수행평가라는 요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지금 수행평가는 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독서를 관련된 평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서 일지를 쓰고 관련돼서 카드 뉴스를 만든다. 아니면 책 광고를 만든다. 식으로 또 얼마나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했는지까지도 평가 기준이 됩니다. 아, 그런 부분들을 수행평가에서 이제 보고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수행평가라는 게 혼자 하는 수행평가도 있지만 그룹형 수행평가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의 태도 같은 것도 본다는 이야기인가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 보기에는. 그러니까 친구들과의 협동 과제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는가. 아니면 친구들과의 상호 의사소통에서 얼마나
뭐 유연하게 태도를 보였는가를 기록하고 또 주도적으로 성실하게 참여했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단순하게 자기 혼자 그냥 잘한다 이걸 넘어서 가지고 맞아요. 그런 어떤 조별 과제 느낌으로도 잘할 수 있어야만 이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 아, 이 학교가 국어 시험이 좀 중상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존재하는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지금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많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5주 중에서 A 등급도 받아야 되고 또 이제 A 등급을 넘어서서 만점을 받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좀 어떤 친구들이 좀 이렇게 만점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수행을 잘 챙기는 건 기본값이니까 그걸 네네. 제외하고 얘기를 드리면 뭐 학교 수업 중에는 선생님 필기에 집중해야 되고 학습지도 꼼꼼하게 살피면서 객관식 그냥 선택형을 준비해야 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술형이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하는 연습을 미리미리 좀 해 놓아야 됩니다. 또 선택형의 심화 문제도 대비하려면 평소에 다양한 예제를 풀어보면서 사고력을 넓힐 필요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국어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요런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우리 5주 중 학생들이 이런 종합적인 능력을 쭉 갖추고 이렇게 해서 뭐 만점도 받고 이렇게 될 텐데 마지막으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 요런 걸 추가적으로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당부의 말씀 있으면 좀 들어보고 싶네요. 중3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독서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문학 장르에 국한돼서 독서하는 습관을 버리고 과학이나 철학, 사회학 같은 다양한 인문 도서를 접해두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국어 능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행평가에서 독서 관련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책을 읽었으면 관련된 기록을 남겨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문법에서 중등 때 배웠던 문법의 요소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네. 만약에 중등 과정에서 문법이 좀 어려웠다.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한 번 더 기본적인 개념은 확실히 공부를 하고 넘어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5주 중 관련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